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는 함수의 종류였는데 함수에 어떤 인자를 주냐였습니다. 값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 call by reference였고요. call by value였고 call by reference는 참조하는 값을 준다는데 이게 곧 주소값을 넘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차이는 그러면 값을 넘겨주면은 이거는 이제 값을 복제해서 넘겨준다, 복사해서 넘겨준다, 복사한 값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서 그냥 저기 change 함수 같은 이런 함수에서 a 이런 식의 그 변수명 같이 혹은 포인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hange 함수에 넘겨주는 게 그냥 p라고 해가지고 얘가 혹 포인터 변수였다고 해도 이렇게 변수만 딱 넘겨주는 방식은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복사한 값이. 그래서 그 값이 복사가 돼서 change 함수 안에서 change가 뭐를 어떻게 바꾸든지 그 p는 main 함수에서 넘겨줬던 그 인자랑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소값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 주소값을 찾아가지고 똑같은 메모리로 접근할 수가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이죠. 그게 접근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이런 식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주소값이랑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change해서 지금 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x를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잘 받았을 때 이 change 함수 안에서 x에 대해서 무슨 변경을 가하든 얘는 change 함수 안에서 끝나요. 일종의 그래서 이거를 매개 변수도 일종의 지역 변수다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는 이곳에 있는 변수가 매개 변수인데 이 변수를 받을 때 참조하는 값으로 포인터 같은 걸로 받지 않고 그냥 변수로 받게 되면 int num 같은 걸로 받으면 이거는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해요. 이것도 일종의 지역 변수라서 이 안에서 끝나면 소멸된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게 돼서 차이점들이 생깁니다. 그걸 보시고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 이거 우리 2중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이건 3중 포인터로 해보는 거입니다. 자, x에서 그림판을 좀 준비해놓고 x에서 x라는 데이터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4바이트가 이렇게 생기고 메인에 그다음 change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change 함수, 얘가 main 함수. 자, x 할당했습니다. 여기다 20을 넣네요. 이진법으로 어떻게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포인터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포인터, 여기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나왔죠? 그리고 이 이중 포인터 K한테 P의 주소값을 줬네요. 그러면은 P가 한 번 더 가리키게 되는 거죠. P, 얘는 K. 가리키다 라고 하는 것은 참조한다 라는 말이 되고 x의 값을 바꿔야 되는 거죠. change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x가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20인데 내가 지금 실행을 해보면 20이 나오죠. 그래서 요 함수 호출 후에는 그런데 50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x에 접근하기 위해서 change 함수에서 이 x 공간에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얘가 여기로 가야 돼요. 어떻게든. 그랬을 때 넘겨주는 인자와 받아주는 매개 변수를 당연히 이제 call by reference, 그러니까 주소값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바꿔야겠죠. 여기서 제가 이제 넘겨주는 거를 여기 인자를 뭐라고 할 거냐면 K의 주소값을 줄 겁니다. K의 주소.
메인에서 그럼 넘겨주고 있는 체인지한테 넘겨주는 인자가 현재 요런 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체인지 함수는 매개 변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매개 변수 이 친구를 받아줄 그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적절하게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 주소값에 따라서 접근을 한다면 K의 주소값으로 가면 K가 나오겠죠? K에 들어가니까 P의 주소값이 있어요. 또 들어가고 P의 주소값에 또 들어가면 이제서 X에 접근이 되는 방식일 겁니다. 빨강색에 있는 이런 과정을 체인지 함수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파란색에 있는 건 지금 이 부분 인자,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인자를 받고 있는 부분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같이 보시죠. 넘겨주고 있는 게 K의 주소값. 그러면 K의 주소값을 받는 형태가 이 K가 몇 중 포인터냐면은 지금 얘가 1중, 얘가 2중, 그러니까 2중 포인터예요. 2중 포인터의 주소값을 받았습니다. 2중 포인터의 주소값이니까 이제 3중 포인터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2중 포인터의 주소니까 3중이 받아주고 3중은 어떻게 썼냐면 별이 3개죠. 3개. 3개 한 다음에 이제 그 변수는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겹치지 좀 않게 그냥 트리플이니까 PPP 작성을 좀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이게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PPP. 이렇게 해야지 이중 포인터에 대한 주소값을 받죠. 이중 포인터에 대한 참조값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call by reference 함수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PPP라고 하는 공간에는 우리 PPP에는 K로 갈 수 있는 주소값이 담겨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K가 있는 장소로 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는 것을 이 별 연산자였습니다. 별 연산자. 별 연산자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간다였어요. 그래서 별을 하나 붙이면 이거에 하는 역할은 K로 간다예요. K로. K를 줬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별 한 번 쓰면 K로 갔고요. 이게 별을 2번 쓰게 되면은 2번 가다가 돼서 K로 가고요. 또 가는 거죠. 그럼 K에 지금 뭐가 있냐면 P가 있네요. P. P로 가는 거예요. P. P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별을 3번 하면 3번 간다예요. 간다. 그래서 얘는 K로 가고 그 다음에 P로 가고 그래서 P까지 갔더니 P에 또 뭐가 들어있나 보시면은 여기에 X로 가는 주소값이 또 담겨져 있네요. 그래서 P에서 가다를 한 번 또 쓰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K로 간 겁니다. 비로소 K, 비로소 X. 죄송해요. X가 있죠. 우리가 X로 가야 되죠. 가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기서는 3중 포인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로 가서 데이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에서 체인지가 실행되고 난 후에 50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포인터는 어렵다기보단 그림을 자꾸 상상 속으로 그리시면서 따라가셔야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다른 부분 같아요.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려워하셔서 한번 이제 복습 겸 좀 가볼게요.